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행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타나 스캘핑 관점만 보도록 할 거고요. 장기 관점은 안 보도록 할게요. 왜냐, 내가 단타를 치다가 물렸어요. 근데 물렸는데 이거 장투로 변환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매매하다 물렸는데 내려가니까 이건 장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매수해서 다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비중 그대로. 그래서 이게 가장 한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사서 매매하다가 난 내려가면 20% 매매할 거야라고 생각을 미리 해놨다면은 그건 괜찮아요. 근데 100% 매매하다가 안 되겠어, 나 물렸어. 그래서 200% 자금을 어디선가 끌고 와요. 네, 어디선가 끌고 와. 그래서 매매를 한다. 그거는 방향성이 좀 틀린 거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현재는 조정 중에 있잖아요. 이 조정이 진행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매매를 했던 거는 장투였다. 이런 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타장만 보고 단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단타라기보다는 단기가 맞겠네요. 그래서 단기장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는 추세예요. 추세는 뭐 제가 설명할 때는 추세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어렵게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방향성이라는 거는 횡보도 있지만 또 하락도 있지만 이런 횡보나 하락 안에 좀 짧게 보면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또 하락도 좀 정말 쪼개서 보면은 1시간 봉으로 보면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장을 해석을 했을 때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있는 거고 이것도 좀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지만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안에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거죠.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 상승 하락이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가질 때 추세선을 이탈할 때 그 추세가 뒤바뀐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를 잘 보세요. 이 4시간 봉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선을 유지 중에 있어요. 이게 오늘자 01시에 하락 추세선 상단을 터치를 하면서 추세를 이탈할 거야 라고 힌트를 줬지만 이게 곧바로 이런 피레침으로 표현이 되면서 하락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말해서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는 것은 언제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죠. 대부분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가속되면서 이 하나 둘씩 깨면서 추세가 역전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고 하락이 가속이 되면서 이런 추세를 만나다가 특정 포인트에 있어서 이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네, 이것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그림을 생각을 안 해놨더라면은 굳이 매수에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사실 매수에 들어가서 상승분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전체 그림상으로는 이런 그림을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체크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대부분의 상승은, 즉 강세장으로서 상승은 사실 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조금 조정이 세다 싶으면은 618 구간까지 나와요. 이때 618 구간까지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되돌림,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은 382 구간 또는 618 구간 이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하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되돌림이라는 거를 체크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승 하락을 하나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도 되지만 저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고 이 구간에서 상승이 다시 시작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체크를 할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은 약 22K 구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단기장 이동평균선 대입해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이 22K에 대한 구간은 제가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얘기는 제쳐두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평경장 너는 어떻게 그림을 보고 있느냐? 21선은 하향세를 갖고 있어요. 4시간 봉에서. 근데 5일선의 경우에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깔아주고 있죠.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뉘죠.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즉 기울기가 상승 국면으로 갔다가 평평해지고
그다음에 하락 방향성을 갖는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을 했고,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하락 국면에서 횡보한 다음에 이 기울기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 구간이 나타나기 전에는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못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바로 내일자 한 새벽 1시경 이때 21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5일선은 밑으로 깔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 하락이 없다면은 8월 4일 1시 이 상승 국면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국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테스트 구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골든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트위스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이 그림으로 가져갔을 때는 한 가지 리스크는 좀 약간 어렵긴 하죠. 그냥 천천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은 페이크였고 다시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하냐? 이게 올라가도 상승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차트를 설명을 할 때 신뢰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지금 4시간 봉에서 5일선과 21선을 체크를 하면은 신뢰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5일선이 이 21선을 지지로 활용을 하면서 움직이고, 하락은 이제 저항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는 신뢰성이라는 거 생각을 하고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적으로는 이 부분이 고점이 안 높아지는 것을 좀 경계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봉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일봉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4시간 봉 차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표시를 드렸고요. 4시간 봉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5일선이 상승을 하면은 과연 일봉상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일봉도 이런 식으로 꺾일까요? 아니죠. 일봉이 더 시간 프레임이 크죠. 그러면은 딱 이 밑에 깔리는 구간까지 4시간 봉상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일봉상 버티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버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21선이 밑에 깔리면서 5일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을 예상하고 이 구간부터 지켜보고 있었죠. 일봉상 상승에는 4시간 봉은 볼 것도 없어요. 일봉상 올라가게 되면은 4시간 봉은 그냥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국면이 될 수 있는 게 8월 4일 01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전환할 때 4시간 봉이 치고 올라가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 지우고,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은 이런 그림대로 그냥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승에 대한 그 관점이 궁금하다면은 8월 4일 01시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절대 넘겨서 안 되는 가격 또는 상승 관점에 유효한 가격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가격이 무엇이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넘기지 않는 것, 즉 저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는 것. 영상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넘기면 안 되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캔들 형태에 따라서는 2번, 이 저점을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자, 이 구간이 언제냐? 우리가 대상승장을 겪으면서 강세장으로서 상승장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상 캔들을 잠시 지어놓고 이동평균선만 보면은 이 상승을 끝내는 시기를 이동평균선으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상승이 계속되다가 이게 한번 깨지는 순간부터 상승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DCB로 표현이 되면서 H자로 DCB가 표현이 되면서 막을 수 없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상승을 진행할 때 조정 국면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의 저점만 낮춰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무난한 상승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저점이 깨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거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1번은, 즉 이동평균선의 전저점은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21년도였고 22년도에 한 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21년도 말인데, 물론 여기서도 이동평균선의 저점이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이 구간은 하락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이 저 같은 유튜버들이,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비트코인 1억 간다, 10만 달러 간다, 무슨 소리냐 10억 간다라는 소리도 있었고, 리플이 1만 달러 간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까지는 버텼는데 이 구간에 저점을 깨게 된 순간부터는 우리가 비중을 이걸 보고서 비중을 비워놔야 되는 이 하락이 크게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정이입을 살려서 2021년도 12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잠시 밑으로 내렸다 올렸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쏟았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때 매도를 했어요. 물론 제가 영상분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운영하는 방도 있고 해서 저는 운영하는 방이 여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들고 있는 코인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우리는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이동평균선의 저점이 낮아지는 것 하나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 가격적으로 캔들 저점을 터치를 한다면은 상승 관점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전저점이 내려간다. 종가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동평균선 현재 값은 변화를 하니까요. 즉 이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확정적이지만 그래서 다음날 확인을 해라. 다음날 확인을 했을 때 이 이동평균선의 저점이, 그냥 그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됐다. 이동평균선의 저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졌다. 이거는 상승 관점으로 더 이상 보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1번, 두 번째로 캔들 형태가 정말 미친 듯이 이런 봉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종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다. 이게 일봉이라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4시간 봉을 그어드릴게요. 하나의 캔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었다가 그 직후에 다 말아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저는 이거는 상승 관점 깨졌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요. 이 관점에는 그냥 5일선이 무난하게 21선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거의 그냥 2, 3주 동안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블 바텀 나온다. 상승은 5일선 탄다.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타장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나는 5일선, 21선 타고 가는 거 생각을 하고 있다. 추가 매수로서 어디를 활용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조정은 381 구간이나 618 구간을 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1, 2, 3, 4, 5 체크를 하죠. 이게 주 추세가 되는 거고 이게 조정인 거예요. 그냥 방향성은 상승인데 간간히 조정 파동이 되는 것. 그러면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는 소리고요. 하락도 똑같아요. 하락 ABC로만 체크를 하잖아요. 하락 1, 2, 3, 4, 5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락도 여기가 조정이 되는 거고 여기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2번, 4번. ABC에서는 B가 되는 거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 2번하고 4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정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 사람들은 618 구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세장에서는 거의 382 구간을 터치를 하고 좀 크면 50% 정도는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618 구간을 크게 약간 터치를 해주고 내려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은 382 구간에서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좀 더 조정이 컸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딱 618 구간에 물려있죠. 이거 테더상으로는 좀 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뭐 1, 2, 3, 4 이런 체크를 하기 전에 그냥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조정부는 어디까지 펼쳐질까? 정답은 단 하나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나서되 아까 체크했었던 우리 구간 이 약간 관점 이탈하는 거 있죠. 이런 것만 총저가로 가져가면서 이번 매수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의 저점과 지금의 고점을 체크를 하면은 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테더랑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 1차 매수는 나섰어야 돼요. 저는 어제 저녁에 1차 매수 나섰고 2차 매수가 되는 것은 200만 원대 근처. 사실 200, 딱 200이라고 찍혀 있는데 한 만 원, 2만 원 높아져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손절가를 체크를 해보면은 한 중간쯤 형성이 될 거니까 한 10% 아주 조금 넘어갈 것이고, 전 이거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손절을 한 테지만 아마 30% 비중이 채워져 있고 손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0%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15%만 저는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만 이제 손절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 전략에 대해서 왜 Y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단타장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투장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맞죠? 좀 짧게 털면서 먹는 장은 단타장이고 사실 계획했던 거는 여기서 3분의 1 채우고 만약 하락이 존재한다면 3분의 2를 채우겠다는 전략에 의해서
지금 매매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기서 절반 손절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절반 정도는 털겠다는 그 설명을 여기서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이 구간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23년도까지 크게 보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10월 또는 9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 달입니다. 저 이 그림이 앞으로는 우리는 상승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빠지게 되면은 10월과 11월이고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9월인데 세 가지 레파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올리는 거야. 조정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 구간을 제가 봤을 때는 한 트리플 정도 터치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올리게 되는 건 이 저점은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낮아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동평균선이나 캔들 형태 좀 이어놨을 때 트리플 정도 터치를 해놓고 올리게 되는 것 이게 2번이고 3번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듯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건 이게 3번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1번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일어날 수도 있는데 1번은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번과 3번의 아이디어 더블 바텀이나 트리플 찍고 올라가게 되는 것 이거 반반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둘 다 좀 챙겨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저점 안 내렸을 때도 좀 방어가 될 수 있게 3분의 1을 매수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반대로 관점이 깨지면서 하락을 했을 때 3분의 1을 매수를 하면서 둘 다 어느 정도 좀 해칭을 해놓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에서 만약에 2번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절반의 확률인 2번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걸 약간 크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트리플을 찍을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평단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30%에서 15%는 관점 이탈할 때는 손절을 고려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특히나 영상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상승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즉 여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카운팅을 좀 크게 했는데 이때부터 본 사람들은 좀 적고 이때부터 본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본 사람들일 거고 이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제 유튜브 영상의 전략을 보면은 이 롱간다 포에버 이 구간부터 그냥 풀로 보지 마시고 넘기면서 하나하나 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관점을 봤었는지. 그리고 매수했다가 좀 약간 추세가 바뀔 때 언제 매도를 갔었는지도 생각을 해놓고 그다음에 재매수에 나서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가 딱 재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참고로 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저는 이번 주는 딱 이대로만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가는 것은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고요. 전체적으로 30% 고려를 하면서 접근하겠습니다. 제 관점을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저는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차트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9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 자료를 듣고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저는 2번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여기는 아예 필터링 걸어서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제한이 생기는 게 지금 이 카톡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상담이 밀리고 있어요. 상담사분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까지 미루다가 다음 주에 좀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제한이 생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 공부하고 오실 분들 1번부터 먼저 떼고 오셔야 되는 분들은 주말까지 좀 빠르게 신청을 하시고 무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실시간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났을 때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신청을 한다고 못합니다. 이거 상승 나올 때 이거 기억 안 나요. 그냥 시간 나실 때 신청을 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